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고급 불어기사 읽기. 오늘은 5월 31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5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벌써 이제 시간이 굉장히 빠르네요. 이번 주는 과학을 주제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경제 기사를 가져올까도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경제를 우리가 한번 다뤄보기도 했었고, 지난 시간에 사설을 공부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셨죠?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더 가볍고 재미있는 주제로 가지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과학, 우주 관련된 기사를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이런 우주 관련된 영화나 뭐 기사 이런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골라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제 혹시 이 실시간으로 발사 장면을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프랑스에 있기 때문에 시차가 맞아가지고 우연히 발사 장면을 보게 됐는데, 네, 제가 이제 캡처한 장면인데, 실시간 발사 장면을 보던 시청자 350만 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뭐 거의 400만 명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스페이스 X가 이렇게 우주선을 보내는 게 의미가 여러 가지 남다른 거였죠.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이제 의의가 있는 거는 뭐였냐면은 처음으로 민간 기업이 이 유인 우주선을 보낸다라는 게 아주 큰 의의가 있는 거였죠. 이전까지는 다 이제 국가 주도로 해가지고는 우주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해 왔었는데 처음으로 민간 기업이 주도한 유인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지금 발사가 되었죠. 아직 도킹까지 한 건 아니지만은 네. 그런 점이 의미가 있는 거였고 또 배경적인 그런 측면 조금 알려드리면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왜냐면은 보통 이런 우주 왕복선 프로젝트를 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이유가 로켓을 한번 쌓아 올리고 나서 그걸 다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는 로켓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이제 쏘아 올린 로켓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다시 돌아오고, 그 나중에 지금 이번에 이제 크루 드래곤이라는 캡슐 이름인데, 그 캡슐도 다시 돌아와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뭐 역사적으로 좀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런 기사를 한번 선택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 같은 경우는 르몽드에서 발간된 거긴 했지만은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이제 연합뉴스 따온 거였죠. 아무래도 기리적인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그랬던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기사 분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5월 22일에 발표가 된 거였고, 사실 원래 이게 언제 예정으로 발사가 될 거였죠? 원래는 5월 27일이었죠. 근데 5월 27일에 그 기상 상태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서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몇십 분 전에 취소가 되었고, 그래서 5월 30일 어제, 프랑스 기준으로는 어제 이제 발사가 이루어진 거였죠.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제목은 La NASA donne son feu vert au premier vol habité de SpaceX le 27 mai. 네,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 잠시 이제 이런 기사를 볼 때 주의하실 점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사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큰 그림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굉장히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알아보는데 시간을 썼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팩트가 명확한 그런 기사를 읽을 때는 우리가 무엇에 주의하면 좋냐면은, 특히 그리고 또 내가 평상시에 보지 않았던 주제의 글을 볼 때 무엇에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단어에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몰랐던 단어의 어휘를 이제 풍부하게 가져가겠다라는 목표를 삼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큰 문제는 없었는데, 나사가 이제 이 스페이스X의 유인 그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을 허가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노네송 풀베어 이런 표현 같은 경우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청신호, 모모의 청신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사소한 거였는데, 이 5월 27일이 스페이스X의 이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이 발사하는 날인지, 나사가 이거를 승인한 날인지를 잠깐 헷갈리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밑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7일이라는 것은 발사 날짜였죠. 그래서 5월 27일에 나사가 이렇게 승인한 게 아니라 나사가 스페이스X가 5월 27일에 이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허가를 승인을 한 것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를 쭉 읽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유인 왕복선 프로그램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퍼미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빼놓지 말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첩보로 넘어가 볼게요. Ce sera la première mission à vitesse 100% américaine depuis l'arrêt des navettes spatiales en 2011, après 30 ans de service.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의미가 또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기사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미국 땅에서, 미국 우주선으로 100% 미국인이 탑승해서 보내는 프로젝트.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미국 내에서는 관심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밑에 나오겠지만은, 원래 이제 그 사이에 러시아에서만 보낼 수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다시 한번 미국이 이 패권을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 겁니다. 일단 이 문장만 살펴보면은 지금 미국인으로만 구성된 첫 번째 유인 왕복선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언제 이후로? 2011년 이후로. 2011년에 뭐가 있었냐면은 유인 왕복선 프로그램이 원래 있었죠. 미국에도 있었는데 그게 2011년에 중단이 된 거예요. 중단된 것은 이제 검색해 보니까 자세히 검색해 보진 않았는데 이제 돌아오는 귀환하는 와중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이제 다 사망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11년 이후로 이제 미국인이 100% 미국인으로만 이제 구성된 이 유인 왕복선 프로그램이 처음이라는 것이었고, 자,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이 앞에 텅텅드 서비스가 어디에 붙느냐였는데 이걸 헷갈리신 분들은 없었어요. 요거는 당연히 이제 유인 왕복선 프로그램이 2011년 이후에 이 중단된 프로그램이 30년 동안 운영을 해왔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하니까 이 서비스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 느낌으로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걸 서비스라고 많이 해석하셨는데 당연히 뭐 의미적으로 커다란 이제 방향에서 틀린 것은 아니죠. 틀린다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서비스로 이제 해석을 계속 하시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나중에 음, 반대로 불어로 장문을 하거나 불어로 말을 할 경우에 있어서 내가 서비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 이 문맥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려면 30년간의 뭐 운영 이후에, 30년간의 운행 이후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거를, 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반대로 내가 30년간의 운영 이후에 이게 중단되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운영이나 운행이라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불어로 말을 못해 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쉬운 단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문맥에 어울리는 뜻을 생각해 보시고 그 뜻을 나중에 다시 내가 서비스로 다시 그렇게 쉬운 불어로 바꿀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잘 드렸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렇다는 거 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자, l'agence spatiale américaine, la NASA, a annoncé vendredi 22 mai avoir accordé son feu vert au lancement d'un vol habité à bord d'une fusée SpaceX. 그래서 지금 혹시 위에서 발사 날짜랑 나사의 발표 날짜랑 헷갈리셨던 분들은 여기 바로 나오죠. 나사가 5월 22일에
이 지금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프로그램의 발사를 승인을 한 거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문법적으로 잠깐 살펴보실 게 뭐냐면, 이렇게 아농스 같은 동사, 몇몇 개가 또 있는데, 아농스 같은 동사는 이제 그 이하의 주어랑, 그다음에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은 이제 끄로 반복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La NASA a annoncé qu'elle a accordé 이렇게 쓰지 않고요. La NASA a annoncé avoir accordé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는 과거였기 때문에 avoir accordé 이렇게 쓴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번역적인 측면 잠깐 보시면 나사는 뭐죠? 나사는 우리가 한국어로 딱 얘기했을 때 미국 항공우주국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라정스 스파시알 아메리칸을 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시는 게 아니라 네, 원래 있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번역적인 관점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5월 22일에 딱 이제 가도 돼, 좋아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문장을 보시면 Les hauts responsables de l'Agence spatiale et de la société d'Elon Musk étaient réunis depuis jeudi au Centre spatial Kennedy en Floride pour vérifier que tout était prêt pour la mission. 네,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단지 지금 요 드가 어디 걸리는지만 유의 있게 보시면 되는데 les hauts responsables de l'agence spatiale, les hauts responsables de la société d'Elon Musk 이런 거였죠. 그래서 지금 나사의 고위 관계자 또 일론 머스크 회사 여기서 일론 머스크 회사는 어디죠? 이게 지금 라 소시에테 델론 뮤스크의 실체는 스페이스 X인 거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스페이스 X라는 게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업의 이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운 기업의 이름인 거고, 그리고 기사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금 우주선 캡슐의 이름이 크루 드래곤인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발사 프로젝트의 이름이 데모2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간의 이제 이름 간의 관계도 잘 알아두시면서 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사랑 스페이스X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다는 거죠. 어디에? 케네디에 있는 그 케네디 우주센터에 모여가지고는 다 준비가 잘 됐는지 발사 전에 점검을 하려고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단을 보시면 Les Américains Robert Benken et Douglas Hurley décolleront le 27 mai à 16h33 à bord d'une capsule le Crew Dragon en direction de la Station spatiale internationale ISS où ils s'amarreront, le lendemain.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큰 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는데 지금 미국인 우주 비행사 이 로버트 벤켄 씨랑 더글라스 헐리 씨가 두 명이 지금 타고 갔는데요. 5월 27일에 이제 크루 드래곤 캡슐을 타고 어디로 갈 거래요? 국제우주정거장 IS로 간다라는 거죠. 네, 원래 이제 이거는 이제 날짜가 바뀌기 전의 내용이니까 5월 27일이라고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이 사마해 동사였죠. 오늘 우리가 어휘적인 측면에서 더 자세히 보기로 했으니까 사마해를 보면은 저도 사실 여기서 이제 이번 기사 분석할 때 제일 많이 검색했던 단어가 요거였어요. 사마해였고 보통 이제 요런 우주 관련된 기사를 이제 얘기할 때 아니면 영화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죠? 요렇게 우주선이 그런 다른 본선, 모선이라고 하나요? 모선 아니면은 국제우주정거장이랑 이렇게 딱 결합하는 거를 뭐라고 하죠? 그런 거를 우리가 도킹한다고 하죠.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도킹이라는 단어가 사막이랑 같느냐 다르냐라는 거였어요. 혹시 다른 단어 쓴 거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거였고 그래서 지금 참고 자료로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이제 검색을 하다가 본 거는 요런 사이트였어요. 요거는 아정스 스파시알레 까나디에는 캐나다 사이트인데 캐나다는 이제 불어로 당연히 병기가 되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면 여기서 Le voyage du Soyuz, du décollage à l'atterrissage. 이 출발부터 도착까지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한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출발 전에 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싶었던 거는 여기서 과연 아마하주라는 게 무슨 뜻인지, 사마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싶었던 건데, 이게 뚝쭉뚝쭉 보다 보니까 여기 이제 라마하주 알라스타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 제가 똑같이 참고 자료로 가지고 왔는데, 자, 한번 보시면은 l'équipe au sol envoie des commandes à l'ordinateur de bord du Soyuz afin de le véhicule spatial soit sur la bonne trajectoire pour son rendez-vous avec la station. Lorsque tout se passe normalement, le vaisseau Soyuz s'amarre automatiquement. 자,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문맥상을 살펴봤을 때는 사막의 동사라는 게 도킹한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뭔가 헝데브라는 단계도 있는 것 같고, 더 정확히는 모르겠으니까 이 개념을 따로따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위키페디아에서 검색해 봤는데요. 보시면은 라마가주 의 뜻이 어떻게 나오냐? 라마가주 dans le domaine de l'astronomique et l'opération réalisée dans l'espace est destinée à rendre solidaires des engins spatiaux. 어떤 거래요? 중요했던 건데 솔리데어죠. 라마하슈라는 단계는 뭐냐면 두 개의 어떤 커다란 기계를 그 우주선을 결합시키는 단계를 라마하슈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도킹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도킹이라는 뜻도 보시면은 도킹은 우주선이 우주 공간에서 다른 비행체에 접근하여 결합하는 일로 되어 있어요. 음, 도킹 자체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 두 개의 물체가 딱 결합하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라마하주 아니면 사마헤 이런 거를 도킹으로 이해하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참고적으로 여기서 또 나오는 게 l'opération d'amarrage est généralement la suite d'un rendez-vous spatial réussi. 그래서 뭔가 그 전 단계로 rendez-vous spatial이라는 게 있다고 나와요. 이제 한국어도 랑데부라고 나오던데, 음, 이게 뭔지 검색해 보니까 un rendez-vous spatial en astronomique est une rencontre organisée dans l'espace entre engins spatiaux ou entre un engin spatial et un objet céleste à une vitesse relative nulle ou très faible. 이게 뭐냐면은 결합을 하기 전에 그 전 단계로서 두 개의 물체의 속도가 상대 속도가 0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랑데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랑데부의 한국어의 뜻을 보시면은 두 개의 우주선이 같은 궤도로 우주 공간에서 만나 서로 나란히 비행하는 거. 요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도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개의 비행체가 서로 가깝게 접근하여 상대 속도가 0이 되도록 하고, 이게 바로 이제 랑데부라는 거죠. 그래서 랑데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엉데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라마하주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몇 미터 안 떨어졌을 때, 그 상태부터 정말로 결합하기 전까지, 결합할 때까지, 그거를 이제 도킹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휘적인 측면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검색을 한 과정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원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마해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조사를 했는데, 다음 날, 보니까 프랑스 기준으로는 아마 저녁쯤 될 것 같아요, 오늘 5월 31일인데, 저녁쯤에 이제 다음 날에 이 국제우주정거장이랑 도킹을 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박이라나 도착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도킹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단 볼게요. Ce sera la première mission habitée 100% américaine depuis l'arrêt des navettes spatiales en 2011 après 30 ans de service. 자, 이거는 우리 탑4랑 똑같은 문장이죠. 자, 이거는 2011년에 이제 우주 왕복선 그 중단 이후에 100% 미국인으로 구성된 첫 번째 유인 왕복선 프로그램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 문단을 다시 볼게요. 그 다음 문단은, 자, depuis 9 ans, seuls les Russes disposaient d'un moyen de transport spatial et des dizaines d'astronautes internationaux ont appris le russe et voyagé à bord des fusées Soyuz à partir de Baïkonour au Kazakhstan pour se rendre dans l'ISS, occupé en permanence depuis 2000 par des Américains et des Russes. 한 문단이 한 문장이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굉장히 프랑스식 문장인 것 같아요. 주어
중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굉장히 많은 수식어를 붙이는 거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프랑스 사람들이. 그래서 보시면 뉴피 노벙이 약간 이제 애매모호했는데 이거를 그냥 9년 동안 이렇게 하시면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9년 동안, 앞으로 향후 9년 동안이라는 거지? 이런 게 헷갈리죠? 사실 여기서 9라는 숫자가 나온 이유는 뭐죠? 9라는 숫자가 왜 나왔을까요? 뉴피 노벙? 지금 현재 우리가 2020년이죠? 2011년 이후로 9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1년 이후로 지난 9년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맞습니다. 음. 그래서 지난 9년간에 왜냐면은 지금 2011년에 미국이 유인 왕복선 프로그램을 중단했으니까 지난 9년 동안에는 러시아 사람들만이 우주로 이제 갈 수 있는 운송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디젠 아스트로노트 장타나시오노 이 수십여 명의 이 우주 비행사들이 러시아 말을 배워서 소유주 우주선에 탔어야 했다라는 거죠. 미국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네디젠 같은 경우도 10명이 아니라 윈 디젠은 10명 정도일 테고 네디젠이니까 수십 명이라는 거겠죠. 수십 명의 그런 우주 비행사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기 위해서? À partir de 바이코누르, 카자흐스탄에 있는 바이코누르라는 그 우주 센터가 있겠죠. 거기에서부터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à partir de부터 요 R을 잘못 해석하신 분들이 있는데 요거 오카자흐스탄은 바이코누르가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했던 거는 뭐냐면 요 오큐페 엉페가마노스라는 것의 해석이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큐페가 뭘 수식하는 거였냐고 하면 당연히 요 앞에 있는 ESS 수식한 거죠. ESS는 왜 여성형이에요? 이 위에 문장을 보시면 ESS는 La Station Spatiale Internationale이에요. 그래서 La Station이 여성형이니까 여성으로 받는 거죠. ESS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다시 보시면은 ESS를 꾸며주는 게 오큐페였고 오큐페 엉페하마너스 depuis 2000 par des Américains et des Russes. 오큐페를 잘못 해석하신 분도 있었는데 오큐페는 거기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미국인들하고 러시아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엉페하마너스를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하셨는데 뭐 독점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항상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엉페르마너스의 한번 뜻을 불어로 볼까요? 페르마너스를 지금 잠깐 검색해 놓은 거고 페르마너스에서 우리가 페르마너스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sans interruption. 중간에 끊임이 없이 계속 간다라는 거죠. 동의어로는 constamment, continuellement, sans cesse, sans relâche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2000년 이후로 계속해서 미국인하고 러시아인들만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 국제 우주 정거장을. 네, 그래서 그렇게 꾸며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거 소유주 로켓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 네. 다음 문단부터는 우리가 그 두 번째 파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